속에서도 그리운 목소리는 이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아. 글썽이는 그 메아리만 돌아와. 그 소리를 나 혼자서 들어. 깨어질 듯이 차가워도 이번엔 결코 놓지 않을게. 아득히 멀어진 그날의 두 손을 끝없이 길었던 짙고 어두운 밤 사이로 조용히 사라진 네 소원을 알아. 오래 기다릴게. 반드시 너를 찾을게. 보이지 않도록 멀어도 가자. 이 새벽이 끝나는 곳으로. 해야 되는 심장은 무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걸 보니 아직은 무탈한 것 같아서 그래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 2시간 정도를 진행할 세지모 활동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4.16 천사, 이태원 천사, 이 땅의 모든 천사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주시고, 그래도 좀 일어설 수 있다 싶으신 분은 잠시 일어나셔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일어나 주십시오. 묵념. 네. 자리 함께 앉아주십시오. 편하게 앉으십시오. 저희 세지모가 어떤 활동을 할 때 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내빈 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왔는데 내 이름이 안 불린다,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함께 한 걸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고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이 시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6월 8일날 함께 하실 분들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9.12 추모대를 치르면서 그때 남았던 시민보험금과 추진위 분담금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분담금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세월호 기억자리를 마련해보고자 그때 했던 것이 세월호 천사 조사관을 모셔서 한 번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왜 구조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자는 두 분입니다. 열심히 깊게 들어봐 주십시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또 어떠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자리를 또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월호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세월호 진상 규명에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의 자리를 갈 길이 멀고 하니까 제 인사는 이만 하고요.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소개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불려지길 바랄 거란 마음으로
이분들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의 이름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을 하실 분입니다. 1997년 9월 13일생 단원고 2학년 4반 임경빈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전인숙님 소개합니다. 두 번째 강연자입니다. 1998년 1월 17일 단원고 2학년 4반 박수연 학생의 아버지 박종대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 두 분을 기록하고 영상에 남기고자 4.16 기록팀으로 김성필 감독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엄마인 평범한 엄마로서 찾아낸 결과들, 이런 조사 결과를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 조금 부족하더라도 천천히 이해해 주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내용은 이따가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조사를 맡겼던 그 이유가 4월 16일 영상과 기록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경과 그리고 목포 병원에서도 그렇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없다라는 이야기만 계속 들었고요. 그리고 저 특조위로부터 헬기를 타고 나왔다고 들었는데 다른 가족이 분명히 우리 진도 평목항에서 나오는 두부의 사체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말로 경빈이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해경이 이야기를 하고 검찰이 이야기를 하고 특조위에서 이야기를 했어도 가족의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있고 와닿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그냥 묵인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만 계속 이야기를 해서 우리 목포 해양경찰서 등에 진정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진정서를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부터도 우리가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 걸로 진정서를 접수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밝혀진 우리 위치들, 시작했던 위치들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 서로 다른 발견 위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에요. 전남 진도면 조도리 병풍도 북방 1.8 해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보면 이쪽에도 요 사고 지역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사망 시간이 지금 22시 10분이 있죠. 그리고 18시 36분이 있어요. 이거는 사망진단서에 나와 있는 시간인데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와보면 요 사망시간 오전 8시 58분에 있어요. 이게 경빈이에 대한 다 같은 그 자료로 나와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사참위 출범 당시에 너무도 억울해서 재조사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사참위 조사가 끝났음에도 아직도 그때 섞여 있었던 경빈이와 그 반 친구의 기록들은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보면 아까 저렇게 이제 그 위치가 나왔는데요. 우리 세월호 15m까지도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발견 위치가 우리 여기 100m도 있고요. 그리고 네, 뒤에 큰 글씨로도 있는데요. 큰 글씨로 300m도 있어요. 지금 16일부터 시작해서 찾아낸 기록들이 너무 엉터리 기록들이 지금 저희한테 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밝혀진 진술이나 이런 자료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요. 아, 정말 해경들이 아이들을 구조를 하러 갔던 게 맞았을까라는 게 저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기록들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사체 검안서가 저한테 왔는데요. 당일날 우리 가지고 올라왔었던 사체 검안서가 이렇게 지금 위치와 시간들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경빈이의 기록들을 네, 정말 우리가 한 5년 7개월 만에 받아본 것 같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이에 그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경들이 정말 들어가서 세월호의 승객들을 살릴 마음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제 아직 선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그 인근 해상에 실종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육군 특전사 장병 150명과 해군 구조대 196명 등 300여 명을 투입해서 현장에서 샅샅이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1747분 신혼 미만의 남성 현재 호흡 없으며 산소 포화도 제거했다. 법황국병원 들리세요? 삼천구함입니다. 저희 지금 보입니까?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쪽까지. 네. 그리고 사망은 조금 전에 한 명이 더 늘어서 3명이 되겠습니다. 선사 직원 여성 1명, 그다음에 단원고 2학년 학생 1명, 그리고 아직 그 신원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남자로서 학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이 사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내고 반드시 생사 여부를 확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조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장입니다. 금일 18시 기준으로 함정 164척, 항공기 24대, 특수 부대단 178명을 동원하여 사고 현장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네. 영상이 참 말도 안 되는 영상들을 보신 것 같죠? 네. 시신 세 번째 시신으로 이제 그 방송을 했는데요. 그때 시간이 6시 30분이었어요. 근데 이 영상에서는 분명히 사망 판정을 7시 15분에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4월 16일부터 그렇게 기록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에서도 그렇고 목포 한국병원에서도 그렇고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다가요. 어느 순간에 제가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JTBC 방송을 봤는데요. 아까 농구 그 차 보셨죠? 그 농구 구급차? 네. 그걸 보셨다시피 신발을 봤어요. 신발을 보고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엄마는 내 자식이 어떻게 되어서 오더라도 알아본대요. 그런데 신발을 저하고 우리 아들의 용돈으로 엄마를 분홍색 형광 신발을 바닥에 있는 걸 사줬고요. 저는 형광색 우리 그 아까 있었던 그 색을 사줬어요. 그게 보이자마자 저거 우리 아들인 것 같다. 그러면서 아마도 큰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김비리의 진상규명 진행 현황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발생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4년 5월 26일 김비리와 그리고 같은 반 친구 유가족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9일 우리는 아까 저 5월 26일 날 진정서를 냈다고 했는데요. 2014년 12월 9일 날 우리 처분 결과 통지 공문으로 발송을 받았고요. 이 받는 시간이 답변까지 걸린 시간이 6개월이나 걸렸어요. 최초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에서 열흘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했었을 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뭔가를 감추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 10월 31일 날 사천리가 검찰에 김성균 외 3명 수사 의뢰 요청을 했고요. 2019년 10월 31일 날
아까 보셨던 그 영상이 사창위로 인해서 발견이 되고 네, 이게 전국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1일 날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관 출범 및 재수사가 개시가 됐고요. 2021년 1월 19일 재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발표가 났어요. 그리고 아까 5월 26일 날 냈었던 우리 요 진단사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이날에도 우리가 아까 경비리의 사건으로 해가지고 혹시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네, 확대를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진정사건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바꿔줬어요. 변경 전과 변경 후로 바꿔졌는데요. 네, 거리와 위치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여기도 약 300m로 되어 있어요. 안 바뀌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의 거리가 10m예요. 여전히 바뀌어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던 여기 300m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우리 이송 과정인데요. 5시 25분에 우리 1910안에서 넘버투 감정에서 구조가 됐고요. 그리고 5시 40분 삼청모함으로 위로실시 이송 후 지속적인 CPR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아까 그러면 7시 15분에 그 사망 판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거기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간대 하고 그리고 5시 59분 우리 목포 한국병원의 삼청모함의 원격 의료 시스템 화면에 표시된 익수자의 맥박 48, 산소포화도 69, 심전도 이제 그래프의 파형은 일정하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뒤로 가면서 또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시 15분에 소방방재 직원이 삼청모함의 헬기 착항이 불가하다 하여서 피정으로 이송 결정이 됐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다 봤었던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우리 산소포화도가 69에 48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우리 그 KBS에서 비보도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비보도 자료예요. 이걸 사창위에서 또 이제 발견을 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바이탈 사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7월 13일 날 76년도에 간첩 사건이 있었대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저도 잘 몰랐었어요. 근데 7월 13일 날 찾아오신 분이 우리 경비리 거에 대한 우리가 그 자료를 책상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랬는데 자료를 보시다가 더러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분이 옆에 계셨다가 아내분은 조금 평정심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간첩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신랑이 그때는 산소포화도 저 부분이 30이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총상을 입고 정말 죽을 뻔했었는데 수술을 받고 살아나셨대요. 그랬는데 또 저는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곁에 있었던 그 해병들의 이야기가 옆에 사람이 지나가더라고. 잘못 짚히면 저 숫자가 나올 수가 있대요.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수술한 날짜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언제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그랬더니 9월 13일 날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기억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경빈이에 대한 이야기를 인사를 시켜주실 때요. 경빈이는 97년 9월 13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다음에 또 이제 교실에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분이 오시면 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라는 이런 글로 시작을 하는데요. 목포 해양경찰서 우리 박동영 형사의 진술이었어요. 이 진술은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삼청구함에 도착하여 송장을 주차실에 인계하고 조금 쉬다가 6시 40분경 삼청구함에 올려있던 일항사
강원식과 선장 이준석, 그 외 사체 도구를 경비정에 싣고 팽목항으로 출발하여 21시경 팽목항에 도착하였는데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잠잠해지길 기다렸다가 시신을 먼저 내보내요. 기자들이 시신을 따라가느라 조금 잠잠해진 틈을 타서 목포서로 출발하고 22시 20분경 목포서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는 목포서에 나와 있던 서해지방청 직원들에게 이준석, 강원식을 인계하고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하룻밤 사무실에서 잤습니다. 이게 사고 첫째 날의 일입니다. 자, 그때는 정말 인권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사망했었던 우리 아이들은 아무짝에도 아랑곳하지도 않고 이렇게 대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책자에는 지금 제가 넘어가는 이런 페이지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헬기 이송 대신 홍보 영상 촬영 지시를 내렸다라고 해서 우리 배한선 기술이에요. 삼천포함의 항해 우리 팀장이었고요. 자, 검사가 입수자를 삼천포함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더니 배한선 팀장은 구조 세력들이 삼천포함의 지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입수자를 병원 및 팽목항 등으로 인계하는 등의 후속 행동에 대해서 삼천포함의 지시를 받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1010함에서 구조한 입수자 임경비는 삼천포함으로 옮겨져 실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해경들이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삼천포함에는 해경청장, 서해청장, 목포서장이 모두 타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서해청장이 삼천포함으로 입수자를 올리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외 홍보용입니다. 대외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입수자에 대해 응급조치를 하는 순간부터 삼천포함을 벗어나는 순간까지 동영상을 촬영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열이 안 받나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목적으로 사용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는 서해청장은 경비리가 살아있다고 판단을 해서 삼천포함으로 실어서 응급조치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라고 한 것인가요? 그랬더니 해경이 하는 말은 열심히 구조하고 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자, 이게 해경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1010 함에 전하는 그 해경인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견했는지 발견 경위를 상술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 첫날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당시 부유물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라면 등 매점 물품들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당시 매점 물품을 건져서 먹었습니다. 자, 세월호에는 그때 당시에 구조된 승객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안에는 구조해야 될 승객들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술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던 중에 빨간 것이 보여서 가까이 가보니 구명이었고 그 애기였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울렸고 완도 구조사가 바로 CPR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자료도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체증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최종 자료는 우리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물에 그대로 서서 구명이가 부양되어 있고 학생의 얼굴은 물속에 앞에 오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내용들이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의 진술임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책자에 나와 있는 또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에서 찾았던 내용인데요. 우리 세월호 사고 지점부터 저기는 목포 한국병원의 위치예요. 이 위치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해줬는데요. 진도 팽목항부터 삼천포항까지는 거의 10분, 늦어도 한 27분? 이렇게 시간들을 다 나열을 해줬어요. 나열을 해줬는데,
아까 우리 보면 그 시간들을 배에서 배로 이동을 해서 4시간 41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헬기로 이송을 했으면 20분 안에는 요 거리를 왕래하면서 충분히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듯한 이런 시간들을 저 특별수사관에서 찾아낸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찾아낸 거를 여기다 올려드렸고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아까 헬기가 3대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3대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때 당시에 요거는 다 찾아낸 건데요. 헬기가 8대나 있었더라고요. 보면 목포 항공대 그리고 진도, 팽목 이렇게 요 근처에 다 있었던 헬기들이에요. 충분히 오갈 수 있었던 이런 헬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 없이 우리 그 함정으로 인해서 배로 이렇게 아이를 옮겼던 상황들이고요. 이거는 정보공개 청구를 이번에 한 거예요. 이건 아버님이 수영이 아버님이 하신 내용인데요. 대상은 항공기예요. 항공기고 우리 보면 4월 16일 수색 요 작업에 투입된 내용인데요. 단순한 사고 현장 상공 비행이 아닌 실종자 수색용을 위한 비행 목적을 말하고요. 특히 요임금, 인원, 수송 내용은 제외하고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요 밑에를 보시게 되시면 요 시간들이 나올 거예요. 책자에 잘 보이시나요? 책자에 보시면 요 시간들이 있어요. 시간들 보시게 되시면 오후 2시 25분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수색은 없었어요.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은 추후에 이제 받았던 내용이라서 우리 뭐 4차례는 끝나서 관심도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민사로 가고 있는 이런 소송들이 있어서 우리 변호사님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것도 책자를 이용해서 내용들을 더 보셔주면 좋겠고요. 이거는 우리 그 이국준 교수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보면 이때 당시에 12시 20분, 13시 30분 사고 현장을 찍었고요. 그리고 현장 외에 요 밖에 헬기 착륙장이에요. 헬기 착륙장을 사진을 찍었는데요. 오후 14시 40분 그리고 15시 이때 찍었어요. 자, 아까 중간에 영상에서 176명이라고 했나요? 잠수사가? 중간에 나와서 기자회견한 내용 보셨죠? 그렇다고 하면 상공에 헬기가 떠 있는 게 맞나요? 아니잖아요. 여기가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잠수사가 176명이 투입이 돼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대요. 이런 거짓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아이는 밖으로 실어서 내보내지도 않고 본인들이 나와서 이런 용도로 헬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헬기 이용한 수색 및 구조는 없었고요. 평목항에 여러 대의 헬기가 착륙돼 있던 상태고요. 그리고 소방헬기가 착함을 못해 이송하지 못했다면 그때 당시 소고차도로 환자를 이송해서 그곳에서 이송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물론 해병의 헬기도 8대 동원할 수 있었지만 동원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요. 함정으로 이송하게 된 경위를 진술을 받았던 내용들인데요. 근데 그때는 사망 환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우리 삼천포항에서 최종 영상을 찍을 때 환자라고 분명히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송 조치를 지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목포 한국병원에서 이송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6명의 전문이에요. 의사들이 다른 건 몰라도 신속한 이송을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장문을 해줬고요. 이렇게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4시간 41분 대략이에요. 완전한 시간도 아니고 대략 이 시간에 걸쳐서 아이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10 항부터 시작해서 삼천구항에서 P22정으로 그리고 P112정, P39정으로 해서
총 5번에 걸쳐서 아이가 옮겨졌고요. 시간이 4시간 41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해경들이 진술하는 상황은 이건 도대체가 그날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팽목으로 갔는지 진도로 갔는지 서망항으로 갔는지 정확하게 명시를 못해요. 그리고 아마 서망항이나 진도항으로 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최종적으로 서명항으로 나왔다라는 우리 사참위의 발표가 났고요. 지금 특별수사관 수사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세월호 침몰원인, 그리고 해경 구조 책임, 그리고 진상규명 방해, 증거인력 은폐 관련 정보기관 사찰, 그리고 기타 혐의로 해서 우리가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보다시피 다 보면 혐의가 미완임이라던가 불구속 기소, 혐의 없음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해경지휘부 구조 책임이라던가 그리고 이렇게 특조위 활동 방해, 자 이렇게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원에 계속 다니고 있고요. 저기 지금 3번 동그라미에 보면 임경빈군 구조 방기로 해서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첫 소송 재판이 28일 날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빈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경빈이의 상황이 궁금하지 않아요. 아이가 살아있었는데 저렇게 해서 사망할 때까지 끌고 다녔다라고 하면 정말 지금도 끔찍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살아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 경빈이 건에 대해서는 사망건을 우리가 조사를 해달라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 구조방기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옆에 보면 자, 이렇게 피해자가 약 7시간 동안 바다에 빠져 있었고 자, 호흡, 맥박 및 공공 반응이 없으나 입박 흡혈감 형성이 되었었고 심폐소생술, 지속 실시 등으로 기재하는 등 여기 생존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해가지고 혐의 없음이 났어요. 이거는 사망으로 인한 혐의 없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궁금한 건 제대로 밝혀주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걸로 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요 안행부 장담 브리핑, 요것도 책자를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아까 우리 6시 반에 사망건으로 해가지고 사망한 사람이 하나가 더 있다고 했었는데요. 명확하게 이게 경빈이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다음 6시 반에 나온 다른 우리 경빈이랑 같은 반에 그 친구를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라진 증거와 사찰이가 찾지 않은 증거비리라고 해서 우리 그 1010항 관정 아까 그 영상 촬영했다고 했죠? 체증했다고 그랬잖아요. 함정에서 경빈이를 구조할 당시의 영상과 목포항병원 원격 지도와 그리고 삼청과 응급 구조사의 통화 녹음 기록, 그리고 경빈이 사망 판정 CPR 중단을 위한 통화 녹음 기록이고요. 삼청포함의 이모 기록지, 그리고 목포 한국병원에 있는 이모 기록지 원격 진료 영상.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보셨죠? 원격은 자동으로 저장이 돼 있다라고 했는데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바다나 우리 물속에 빠졌다가 꺼내지게 되면 우리가 저렇게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하게끔 되어 있대요. 근데 이것 또한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확보된 CPR 동영상 파일을 이렇게 지금 목록별로 해놨는데요. 여기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이렇게 파일 이름이 있어요. 이 파일 이름을 보시게 되시면 0910부터해서 쭉 나가다가 09 요 부분이에요. 0910까지 나가다가 그 다음에 0916으로 나가요. 0916이라고 하면 0911부터 0925까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도 혹시
삭제되었거나 받지 못하는 영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개의 파일이 더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삭제가 됐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것도 발표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비비는 처음 구조될 때 아까 이야기를 드렸듯이 익수자였지 사망자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원격진료 이론 시스템 영상 화면에는 분명 생존 신호가 있었고요. 당시 해경이 가용할 수 있는 헬기는 모두 8대였고요. 그리고 삼천구함 상공을 선회한 해병의 헬기도 3대에 이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헬기로 이송되지 않았고요. 해경은 헬기를 이용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해경은 사체임을 확인했으면서도 111분 동안 심피해를 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때 환자 신체에 상처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리고 제가 궁금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고요. 사실 이거 외에도 정말 궁금한 거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수없이 궁금한 걸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할 우리 단체 기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궁금한 점을 풀어주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밝혀야 되겠다라는 궁금증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고요. 저는 2학년 4반 인경비전 엄마 조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